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그 HP 엔터프라이즈에서 eDVI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HP 엔터프라이즈의 유충근 상무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도 약간 좀 생소해서 공부를 막 했는데 오늘 재밌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HP에서 기술 컨설팅을 맡고 있는 유충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엔지니어링 VDI라는 이제 주제고요. 그래서 저희 이 VDI 버추얼 데스크탑 시장 부분들은 이제 2000년도 후반부터 시작돼서 국내에 이제 많은 기관들의 확산이 돼서 이제 기업 내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제 PC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이엔드 그래픽이 필요한 업무들은 여전히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이라든지 하이엔드 PC를 쓰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조차도 이제 최근에 GPU라든지 가상화 솔루션의 발전, 그다음에 하드웨어 발전에 의해서 이제 3D 하이엔드 그래픽스 쪽도 이제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이동할 필요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그 전환에 대한 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 군데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재 이 관련된 솔루션 부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시간 동안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현재 이제 엔지니어링 VDI 시장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략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각의 솔루션별로 현재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HP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전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엔드 그래픽스를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물리적인 워크스테이션들을 지금껏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단독 PC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제 대규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다 개개인의 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부분들이 장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은 뭐 데이터 유출됐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와 취약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중요한 데이터 부분들이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이 이제 준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통제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IT 센터 내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보호하고 이제 연관된 문제이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부분들이 이제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단절을 일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사양의 옥세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발열을 많이 내고 소음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사무실에 모이게 되면은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덥거나 소음이 많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근무 환경이 해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한 대가 뿐만 아니라 여러 대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계산 부분들이 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를 여기에 올렸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제 중앙에 DB에서 뭐 수십 기가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끌어올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규모 데이터 환경에서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PC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장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게 큰 모델에 올렸다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또 고사양 PC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 환장성,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런 모델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고정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 부분들 서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쪽에 물리적인 환경의 단점이 곧 이제 엔지니어링 VDI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PC 환경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가상화 시켜서 그 데스크탑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올라가 있는 그래픽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PC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여러 가지 노트북 이동성 있는 디바이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데이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제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PLM 부분들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대한 PLM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웍스테이션들 구매하게 되면은 그 웍스테이션을 쓰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지 않게 일괄 구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양을 정해서. 그러게 되면 이제 성능이 많이 필요한 사람, 성능이 적게 필요한 사람 상관없이 표준 PC 쓰다 보니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성능 환경 대신 이제 엔지니어링 VR을 조작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파일을 보시는 분, 그 다음에 그 하이엔드 그래픽을 쓰는 사람별로 서로 다른 사양의 PC를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환경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픽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A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게 적용해야지 여러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개인의 통제하 대신 중앙 통제에 바뀌게 되면 업데이트를 쉽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자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PC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가용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는 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존의 물리 환경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겠지만은 시작한다 의미에서는 이제 설계자에 대한 교육장이라든지 뭐 외주 협력 업체 부분들, 협업 시스템 이런 쪽에 먼저 쓰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초기 단계에선 적합하고요. 여기서 효과를 얻은 다음에 전사적인 단계로 확산한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쓰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일례로 제가 제조업체만 일부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 환경에서도 윈도우즈 10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스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 업무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회사 특히 플랜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동하면 설계를 많이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태블릿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건설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쪽의 하이엔드 그래픽 쪽이나 국방 쪽 이런 데는 CCTV 쪽,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제 하이엔드 의료 영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동하면서 보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이 들어간 쪽에서는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확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제품 설계라는 부분들이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파트너 회사 아니면은 같은 회사라도 그 여러 R&D 센터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쉐어를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이제 PLM이라든지 CAD, 아니 GIS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계바 오피스에서 이것들을 이제 접속할 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좀 수십 기가만 되더라도 원격에서 오는데 다운로드 하는데 10분 이상씩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 몇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로컬 PLM DB를 또 R&D 오피스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PLM DB하고 로컬 PLM하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성 유지하냐 이런 부분들도 유지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방식 대신 차라리 이제 그 R&D 오피스에 있는 워크스테이션들 제거하고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 물리적 워크스테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 워크스테이션들을 같은 위치에 놓게 되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제 이미지만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 부분들은 이제 원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여러 R&D 오피스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 위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이런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용자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설계하시는 분들이 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단순하게 비유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 그래픽을 쓰신 분들은 이제 GPU를 자기 물리적 워크에 쓰이는 것처럼 데디케이트하게 패스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사양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가상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환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더 확산된 두 번째 이유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설계하는 거에 떠나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그 CA 소프트웨어를 해석을 하고 해석된 결과를 가짜로 또 매니팩처링 이런 데 연관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또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별로 따로따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자원 부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원격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링 자원을 쓰는 사용자 포탈,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의 가상화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컴퓨팅 클러스터, 그다음에 협업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을 다 통합시킨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포털에서 모든 걸 묶게 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외근 나가신 분들 아니면 외부 협력사분 파트너분들이 같은 자원으로 같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전환하는 부분들을 주요 이니셔티브로 삼아서 이제 R&D 환경들을 현재 개선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석된 데이터를 끝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설계 데이터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끝난 데이터를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웍셋에서 끌어오게 되면은 그 시간이 더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상화 데스크탑을 쓰게 되면은 설계된 데이터를 센터에 있는 해석 서버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업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화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한계에서 이제 웍셋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저런 솔루션들 많이 검토를 했었지만은 그 GPU라든지 가상화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웍셋이 낮다 이런 이기 때문에 이제 웍셋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런 가상화 소프트웨어 쓸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VM의 가상화 하드웨어 성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성능이 크게 향상돼서 이제 물리적 웍세이션을 대응할 만큼 이제 그 솔루션이 많이 확장됐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쪽에서도 이제 그래픽을 쉐어링한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M60이라든지 M6, M10 같은 여러 GPU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스칼이라는 이제 하이엔드 라인 부분들도 이제 GPU 가상 GPU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웍세이션의 성능과 어떤 색감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한테 GPU를 독점 주고 수 있는 이제 패스스루 모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게 되면은 이 자원을 쉐어할 수 있는 이제 버추얼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상으로 쓰겠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 웍세이션에 들어있는 프레임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M60이라는 그래픽 카드에 이제 뭐 4Q라는 이제 모델을 쓰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 4Q에 그리는 모델에서는 4GB의 프레임 버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수준에 주하는 이제 그 자원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서버당 이제 몇 개의 가상 GPU를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GPU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GPU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서버에 그 단순한 이제 태스크 워크가 많다. 아니면 단품만 설계한다. 그런 경우에는 하이엔드 그래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엔트리 웍셋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M10이라는 GPU를 쓰게 되면은 하나의 서버에 최대 64명의 그 설계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웍스테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 그러게 되면은 테슬라 P40이라든지 뭐 P6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하나의 서버에서 뭐 16명 아니면 24명까지 쓸 수 있으면서도 웍셋급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 맞게끔 여러 GPU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엔드 그래픽이긴 하지만은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CPU도 많이 필요합니다. GPU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CPU를 많이 쓰게 되는데 3D C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도 많이 쓰지만은 이제 CPU 성능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IS 같은 경우에는 CPU, GPU, 그다음에 메디컬 이미징은 GPU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이제 구성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웍스테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할당할 수 있느냐 부분들의 대표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V임대당 GPU 하나씩 아니면은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하나의 서버당 2개나 4개 정도의 GPU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CAD 어플리케이션 카티엘 예를 든다 하게 되면은 이제 어널리스트급이나 하이엔드 파워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서버당 4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파일이나 파트 설계하신 분들은 소형 모듈 이런 부분들은 서버당 8에서 16명 이런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이 정도 사양 기준이 이제 현재 카티아를 쓰는 이제 항공 쪽이라든지 자동차 업체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런 위주로 이제 시스템을 구형해서 현재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런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솔루션 할 수 있는 관리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개인한테 맡기던 부분들을 중 IT에서 이제 100대, 200대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개개인의 사용자가 하시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분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워 유저부터 이제 미디엄 유저 아니면은 엔트리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별로 그때그때 다루는 모델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분산해서 변경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재정의하는 부분들,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성능, 어떤 경험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엔드 그래픽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고성능 올플래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PLM-DB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만 연결하더라도 같은 서버 가지고도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PLM 쪽에서는 요즘 올플래시 DB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도 이제 그 하이엔드 그래픽이든 미디엄 그래픽이든 같은 인프라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GPU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들을 이제 그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도에 맞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HPE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물리적인 자원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크지 않다. 그러게 되면은 아폴로 2000 같은 이제 고위적 서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적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 하나의 쇠시에 GPU를 최대 2개 지원할 수 있는 서버 부분들을 이제 2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서도 이제 이걸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통합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호스트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 문샷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셋시가 하나의 억대선이기 때문에 그 한 대의 샷시에 최대 45명을 이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그래픽을 쓰는 환경에서 통합률이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다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하이퍼 컨버스 시스템에 부는 심플리티 38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PU 서버와 스토리지 기능들이 통합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요 2U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 몇 대만으로도 그 수십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에서는 이제 HDI 환경이나 하이퍼 컨버스 시스템이나 아폴로 2000 같은 시스템들이 적합하고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오피스 365라든지 뭐 지멘스, PTC, 오토데스크, 다소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을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통합하는 환경에서는 보다 통합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블레이드 환경들을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블레이드를 가져다가 워크스테이션 통합을 하는 경우들이 국내 프로젝트가 많았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굳이 쓰는 이유 부분들은 이제 대규모 환경에서는 집적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블레이드 워크스테이션 부분들이 그 멀티 GPU K를 이용해서 하나의 서버에 최대 4개의 GPU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통합 용도를 사용할 때 이제 그래픽스 사용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GPU들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런 사용자 니드들이 많이 사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반부의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드밴스한 기능 부분들은 기존의 블레이드만으로도 이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시너지라는 차세대 이제 엔지니어링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필요한 인프라 분들을 통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컴포저라는 부분들이 그 자원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트리머 같은 부분들이 그 OS 부분들을 이제 골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카티아 쓰는 부분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셔 소프트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미지 스트림에 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몇 초 안에 그 물리적 인프라에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블레이드 환경에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쉽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올프레 스토리지라든지 다스, 나스 스토리지를 다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자원까지도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기존 블레이드보다 걸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저블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그 설계자 엔지니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원 부분들을 자동화, 클라우드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시너지 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 블레이드보다 GPU 카드를 최대 2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블레이드는 이제 M6, 뭐 M10 같은 이제 그 미디엄급의 GPU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시너지는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사용자를 위한 이제 M60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PC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목적의 그래픽 카드에 필요한 사용자들을 하나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 자원을 통합했을 경우에
그 사용자당, 시트당 비용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존의 워크테이션들을 이제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너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위한 이제 데이터를 위한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게는 이제 840 같은 뭐 미디엄 레인지부터 20850 같은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위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그 올프레스 스토리까지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토리지 부분들을 시너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를 다 하나로 묶게 되면은 내가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환경을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하겠을 경우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이런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컴포저란 부분들 기능을 통해서 그 자원들을 시각각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들을 보통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쉐어를 하기 위한 공유라는 데이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정의형의 나스토지 부분들이 여기에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프레스 스토리지, 하이엔드 센을 쓴다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센 스위치와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팅과 그래픽 장을 위해서 시너지라는 이제 컴퓨팅 노드가 들어가서 이곳에 이제 M6, M10, P6 여러 가지 형태의 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위해서 또 코드 라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카드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에서는 무조건 물리적 환경에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코드로 카드를 이용해서 물리적 옵테이션과 동일한 형태의 시스템을 또 배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 권장 하드웨어 구성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드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 VM의 vSphere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분들이 포함됩니다. 관리 쪽에서는 이제 VM의 관리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들, 자동화 툴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이 환경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구성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창원에 있거나 아니면 미지에 있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어오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라인 부분들이 또 병목 현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가시화 솔루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가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격 데이터에 있는 옥테이션의 프레임 버퍼를 압축을 해서 압축된 데이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전송을 하고요. 전송된 데이터 부분들은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해독을 해서 그 최종 사용자 디스플레이에 주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이제 크게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 부분들은 이제 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전송을 해서 내 PC에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 HP에서는 이제 리모트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한 실리콘 그래픽스의 비즈 서버라는 툴들을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솔루션으로는 나이스의 이제 DCV라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원격에 있는 데이터 부분들도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스택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 이제 글로벌하게도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계의 혼다라든지 닛산, 뭐 하이텍 쪽, 뭐 그다음에 전자회사들, 그다음에 플랜트 회사들 이런 회사들 쪽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이제 다임러라든지 푸조, 뭐 보잉, 뭐 이런 다양한 항공회사에서도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회사, 보안 쪽 이런 오일앤가스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앞으로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이 가상화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이유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협업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통합 필요성, 그 다음에 그 자원에 대한 중앙 관리 이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회사 부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VDI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런 VDI를 쓰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DB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LM이나 GIS 같은 경우는 과거 유닉스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다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다 스케일업 형태의 이제 하이엔드 서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이제 슈퍼덤 플렉스라는 시스템이 이런 하이엔드용 DB에 적합하고요. 이 시스템들은
4 CPU를 갖고 있는 하나의 모듈을 시작해서 8개까지 늘려가지고 최대 32 CPU를 가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하에서 최대 48테라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사이즈든 간에 모든 PLM DB 부분들을 다 연결해 수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DB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5-9, 1년에 한 6분 정도의 다인 타임만 허용하는 그 하이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DB 통합용 시스템으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이 DB 통합 시스템에는 이제 DB용 스토리지 외에도 뭐 GPU라든지 이런 카드를 같이 둘 수 있기 때문에 워크테이션을 통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한쪽 노에서는 DB, 한쪽 노에서는 워크테이션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사용자 플러스 그 다음에 DB까지 통합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부분들이 이 스포던 플렉스의 이제 장점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던 플렉스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VDI 인프라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갖고 계시는 엔지니어링 설계용 그 인프라 부분들을 이제 차체대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VDI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링 현대화, IT 현대화의 과제다,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드 쪽을 쓰시는 분이다 그러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자원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자원화, 협업화, 그 다음에 글로벌 자원에 대한 IT 통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장점을 될 수 있고요. 컴퓨팅 환경에서는 그 CA를 위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통합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전송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CA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요. 또 PLM 환경, GIS 환경에서는 이제 원격 CAD CA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어서 지적 재산권, 특히나 이제 도면 탈취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전 관리 부분들을 굉장히 개선할 수 있고 또 통합을 통한 이제 전체적인 비용 절감. 워크테이션은 3년마다 교체하지만 서버는 뭐 5년, 6년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TCO를 비교하시게 되면은 비용 부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 제공하는 회사이기지만 여전히 저희도 제조를 하는 이제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 회사에서 75년간의 IT 솔루션을 공급한 역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례들의 저희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 HP조차도 저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런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브레이드 워크데이션, 뭐 시너지, 아니면 아폴로 시스템, 그 다음에 심플리피 380, 다양한 형태의 라인업과 그 다음에 DB용 서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엔지니어 환경에 특화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과 엔비디아, 그 다음에 VMware 같은 이제 솔루션 회사 협력을 해서 그 저희 고객들이 필요한 시스템들을 엔드투엔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휴레패크가 가지는 장점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런 자원들 통합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까운 뭐 저희 파트너에서나 알고 계시는 저희 영업분들을 컨택하시게 되면은 POC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30분 동안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이제 솔루션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당히 뭐 한 10년간의 그 하이테크를 한꺼번에 다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HP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뭐 데스크 기존에 있는 무슨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교체 없이 그 완전히 그 새롭게 인프라를 다시 만드는 거죠.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3년마다 아니 해마다 그 워크테이션을 연간 구매 아니면 일괄 구매할 필요 없이 한번 자원 통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GPU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매년 사는 거 대신 한번 구매한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사용자한테 배포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년마다 한번 사게 되면은 이 사용자분들이 지금 필요한데 3개월 기다려야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상 환경에서는 필요한 자원 부분들을 뭐 3분마다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환경을 한꺼번에 병행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작년에 잔 시스템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한 내용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설계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변경하시는 거 좀 조금만 이런 거 싫어하시는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많이 흔들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뭐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딱 해놨는데 그게 흔들릴까봐 걱정할 것 같아요. 예, 뭐, 예.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 네.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게 다 되는지도 약간 좀 걱정도 스럽고. 네. 상당히 저는 이거 보니까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어떤 속도 조절로 가냐나 그 사용자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얼마만큼 네. 해주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조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요새 뭐 4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막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은 PLM이나 뭐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데를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이 한국에 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제품을 개발을 해야지 생산을 하지. 네. 근데 막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를 하면 네. 다 생산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이 좀 정책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 엔지니어링이 아닌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이 사실 우리나라 되게 부족한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엔지니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좀 덜 발달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솔루션이나 이런 거. 네, 현대가 덜 돼 있습니다. 예. 저희 엔지니어 환경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차세대 엔지니어 자동화도 약간 좀 예. 덜 돼 있고 네. 그냥 워크스테이션 사가지고 네. CAD나 CA 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솔루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솔루션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트워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 그 다음에 요새 항상 비트콤이라고 해서 뜨고 있는 네, 블록체인 같은 거에 블록체인 이런 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션을 나중에 통합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세션을 크게 이제 3개로 해서 첫 번째 세션을 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도영 부장님이 나오실 거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질문까지도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이벤트에는 요새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네, 드론과 미니 드론 3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설문 완료를 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100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처음에 세션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기다리셨다가 나중 세 번째 세션에서 통합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분 쉬었다가 1분 후에 다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NJ-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첫 번째 세션과 좀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NVIDIA의 김도영 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버추얼 GPU
요새 상당히 GPU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풍부한 지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도영 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릴 내용들은 저희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엔 사실 좀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엔비디아 다닌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픽 카드 회사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사실 뭐 게임할 때 쓰는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나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많이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셔주시고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GPU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 GPU를 이용해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중에서도 GPU를 이용해서 아까 유상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기 EVDI, 진짜 VDI 환경에서 이 가상화된 GPU를 접목을 해서 이제 그 전문적인 그래픽 업무라든가 이런 기존의 어떤 GPU가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그리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버추얼 GPU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업무를 위한 가상화된 GPU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업무라고 하시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거는 전문적인 CAD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뭐 어떤 되게 복잡한 그런 연산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픽 및 연산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오피스 업무라든가 동영상 가속까지 모두 GPU의 파워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적용 가능한 가상화된 GPU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GPU 가상화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장치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GPU가 들어갑니다. 모든 어떤 디스플레이를 하는 모든 장치에 GPU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을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지금 암칩 안에 GPU가 내장되어 있죠. 당연히 PC는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당연히 모든 GPU, 어떤 형태로든 GPU가 들어있습니다. 외장 GPU 카드가 꽂혀있든 아니면은 어떤 CPU에 내장된 GPU를 사용하는 GPU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VDI가 지금 출시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 가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거의 10년이 넘게 벌써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가상화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VDI, 소위 말하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이에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한다든가 동영상을 본다든가 오피스를 연다든가 혹은 더 헤비하게 뭐 어떤 CAD 프로그램을 구동을 했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초의 가상화 시작됐을 때 GPU가 가상화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CPU로 에뮬레이션 돼서 처리되는 어떤 가상이라고 하지만 이 가상과 가상 GPU는 다릅니다. CPU로 에뮬레이션 되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래픽 가속의 어떤 성능을 맞춰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아주 뭐랄까 성능의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도 사실은 GPU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가상화된 GPU 솔루션을 실제 가상 인프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리드 솔루션, 저희가 그리드를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래픽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당연히 저희 엔비디아의 테슬라라고 하는 네이밍의 데이터 센터용 GPU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포스나 쿼드로랑 다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되는 서버에 장착해서 다양한 용도로 그래픽 가속뿐만 아니라 연산 용도로 사용되는 카드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래픽 가속을 하려면은 하드웨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데이터 센터 GPU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HP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시너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 이제 그 테슬라 GPU가 장착돼서 구동이 되겠죠. 그 위에 저희 엔비디아 그리드 소프트웨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GPU 가상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연히 오피스부터 해서 카티아나 지멘스 NX 혹은 오토데스크 마야 같은 실제 굉장히 많은 GPU 성능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서포트 업데이트 메인터넌스를 엔비디아에서 직접 제공을 합니다. 이 모든 구조를 통틀어서 저희가 엔비디아 그리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제 엔비디아 버추얼 G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기존의 어떤 그 CPU로 구동되는 VDI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당연히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예를 들어서 VM웨어 vSphere가 올라가겠죠. 가상화를 위해.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버추얼 머신이 가상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버추얼 머신에서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될 때는 이러한 신호들을 그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그 가로채서 그것을 서버에 전달을 하고요. 그 서버는 그런 그래픽 그 가속 요구 사항이 전달이 되면은 그걸 CPU를 이용해서 에뮬레이션해서 전달했습니다.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겠죠. 잘하는 바가 틀립니다. CPU는 말 그대로 연산 능력, 어떤 그 연산 능력에 특화되어 있고 GPU는 그래픽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데 CPU가 자기가 잘 안 되는 일들을 에뮬레이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측에는 이제 엔비디아 버추얼 GPU가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서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 GPU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거기에 엔비디아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의 버추얼 GPU가 논리적으로 생성된 가상 GPU죠. 이 GPU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버추얼 머신에 매핑이 됩니다. 그럼 실제 저희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그런 그래픽 드라이버와 똑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실제 그래픽이 있는 것처럼 가동되는 거죠. 저희가 이 GPU 가상화를 고려하시는 사용자분들을 잘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 사용자분들하고 디자이너 전문가 사용자분들이 있는데요. 일반 사무직 사용자분들은 이미 VDI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VDI를 고려하고 계신 일반 사무직 사용자분들인데 성능이 굉장히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다못해 우리가 오피스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웹 브라우징을 할 때도 그래픽 가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GPU가 없으면 성능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트랜지션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윈도우즈 10은 윈도우 7에 대비해서 거의 그래픽 성능을 30% 이상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사무직 사용자분들도 이제 GPU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뭐 디자이너 전문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사실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처음 어떤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도입하고자 고려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제외되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성능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런 전문가 분들이 이런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리고 CPU 에뮬레이션 방식으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아예 처음부터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추얼 GPU 솔루션을 VDI로 고려를 할 때 첫 번째로 고려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사무직 분들에게는 실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2D 애플리케이션들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소위 말하는 게 아도비의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2D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 브라우저들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GPU 가속을 제공하면서도 굉장히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그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이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 및 전문가분들은 더더욱이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지금까지 이 성능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든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GPU 성능이 발전을 하고 솔루션의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는 이제 모든 생산이나 엔지니어 이런 데도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X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이콘 하나로 만족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하다가 아이콘 나왔을 때도 놀랬지만 사실은
뭐 이제 3D 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픽 가속이라는 것이 더더욱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워크스페이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용자군에게 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어떤 솔루션은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 사용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엔비디아 그리드 버추얼 PC, 그거는 버추얼 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디자이너 전문가분들에게는 엔비디아 쿼드로 버추얼 데이터 센터 워크스테이션, 줄여서 쿼드로 VDWS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은 이 쿼드로 VDWS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을 때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로 점점 이제 어떤 그 일반 업무 종사자나 학생 쪽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한 자리에 묶여가지고 한 데스크에 앉아서 PC 갖다 놓고 일하는 환경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협업과 이동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버추얼 워크스페이스나 어떤 이동성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디자이너나 연구자분들이 점점 더 이제 굉장히 더 큰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성능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어떤 포토 리얼리즘, 사진과 같은 품질의 렌더링 영상이라든가 혹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 연구까지 굉장히 많은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워크플로우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쿼드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쿼드로라고 하는 제품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쿼드로라고 하는 제품은 사실 그 저희 전문가용 뭐 제가 괜히 물어봤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에 장착이 돼서 이 실제 전문가용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 용도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PC라든가 워크스테이션 용도죠. 근데 요 말 그대로 쿼드로 VDWS는 이 쿼드로라는 한 제품의 기능을 그대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쿼드로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기능, 실제로 고객들이 쿼드로를 지금 현재 솔직히 자랑 같습니다만 지금 쿼드로가 이 전문가용 그래픽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쿼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 그 전문가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성능이랑 기능들, 그래픽 및 컴퓨터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그 전문가용 그래픽 카드, 전문가용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오픈GL 같은 특수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가속할 수 있는 성능 강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확히 작동한다, 100%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인증을 저희가 엔비디아가 각 그 벤더들, 예를 들어서 뭐 카티아를 제공하는 다소사라든가 지멘스 NX 제공하는 지멘스사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증을 받죠. 그런 인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업무 환경에서 GPU 성능을 관리하고 이제 GPU를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어떤 그 관리 툴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상화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쿼드로 VDWS입니다. 사실 그 PC용으로다가 그 그래픽 카드를 계속 사봤는데, 네. 이게 PC 값의 거의 대부분을 점점 처음에는 네. 조금 했다가 네네. 점점 뭐 거기 팬도 들어가고 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발열도 심하고, 예, 발열도 심하고 이게 예. 요새는 그 그래픽 카드에 PC가 얹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맞고요. 실제로 고급형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PC 값에 육박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으세요. 비싸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가 사실 이익을 많이 내려고 비싸게 파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의 수준이라든가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셋도 고성능화되고 어떤 메모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그런 가격대 성능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성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좀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은 열일에 대해서 어떻게 못할까. 이게 열이 처음에는 이렇게 열이 이렇게 왜 많이 나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CPU보다는 열이 좀 덜 나지만 메인 팬이 설치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발열도 심하시죠. 예, 그래서 걱정이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앞으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 CPU 그러니까 GPU 워크스테이션 안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구성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도 올라갑니다. 그게 사실은 뭐 거저먹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발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예 그런 거추장스럽고 발열도 높고 전력도 많이 쓰는 인프라를 그냥 데이터 센터에 넣자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쿼드로인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강력한 가상 워크스테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제조 쪽에 있어서는 이제 CAD 디자인이라든가 CA,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죠. 사실 어떤 구조역학적인 계산들 이런 것을 할 때 GPU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건축 설계, 건축도 점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VR로 이제 실제 건축 설계된 룸을 미리 둘러본다든가 하는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학 이미지, 물론 이제 더 고해상도의 의학 이미지를 봐야 되니까요. 거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실제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그 에너지, 석유, 채취, 지형 분석 이런 데도 그래픽 성능이 필요하죠. 비디오 편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HD가 아니라 4K, 8K까지 올라가고 있죠. 해상도가. 실제 저희가 VM월드 2017에서 VM웨어와 함께 저희가 데모를 제공한 게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가상 데스크탑에 저희 가상 GPU를 넣고 거기서 8K 해상도의 어떤 고해상, 초해상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데모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외에 실사 품질의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매니팩처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매핑 및 지형 분석 마찬가지로 아까 드린 에너지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어떤 메트로폴리스 같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K 모니터를 4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밀리터리에 사용되는 어떤 각종 시뮬레이터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가상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인텔처럼 이제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텔이 어떤 그 스카이레이크, 커피레이크, 카비레이크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이 다 바뀌듯이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저희 그 GPU 아키텍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아키텍처는 이제 볼타라고 하는 아키텍처인데 그 바로 전 지금 현재 가장 주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파스칼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GPU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P4, P40, P100, P6라고 하는 제품들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P40, P6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또 쿠다라고 하는 GPU 컴퓨팅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컴퓨팅 엔진을 이제 그전에는 가상 GPU에서 이걸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혹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 딥러닝 쪽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쿠다가 필수적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상 환경에서 이제 구동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정말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새로운 세대의 GPU가 나올 때마다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전 세대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에 그리드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거의 2배 가까이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GPU도 따로 메모리가 필요한 건 아까 잘 아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GPU 메모리도 사실 시스템 메모리랑 비슷합니다.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래서 GPU 메모리가 최대 3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대용량 데이터 디자인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떤 GPU를 여러 명이 나눠 쓰다 보니까 성능이 균일하게 나눠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동일한 성능을 항상 여러 명이 나눠 쓰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QoS 접근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세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UX죠.
UX를 위해서는 이 가상 데스크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모트 프로토콜입니다. 그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모트 프로토콜의 역할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저희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카메라가 이 저희 화면을 찍을 때 보통 1초에서 30에서 60프레임, 60장의 사진을 고속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찍은 그 화면을 실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 화면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MP4라든가 AVI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가상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데스크탑은 말 그대로 가상의 화면에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트북은 PC죠. 그럼 얘는 그냥 전원을 켜면 모니터에 연결된 화면이 저희가 보이는 거죠. 근데 가상 데스크탑은 화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작동하는 가상 데스크탑의 화면을 이 카메라가 저희를 찍듯이 1초에 30에서 60프레임 정도를 촬영을 해야 되겠죠. 캡처를 해야 되겠죠. 캡처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카메라가 그 동영상 저장하듯이 이 30에서 60프레임을 그 인코딩을 해서 어떻게 그 네트워크로 이제 엔드 유저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전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처리하는 그 주요 역할을 하는 파트가 바로 리모트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리모트 프로토콜 사용 예제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나 PC에 그 MS의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그 화면을 원격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RDP라고 하는 리모트 프로토콜이 실제 그 화면을 capture해서 전송해 주는 거죠. 네. 요즘에 그 나온 이제 드론도 네. 그 찍어가지고 이제 뭐 리모트로다 그거는 이제 무선이나 이런 거로다 보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걔도 그 드론도 촬영되는 이미지를 이 카메라처럼 30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인코딩을 하고 그걸 무선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치에는 CPU, GPU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드론에도 그런 GPU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 GPU가 들어있는 CPU가 들어갑니다. GPU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원래 GPU의 세상이었는데 네, 그 잘 모르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전문 그래픽 작업은 어떻게 최상급의 사용자 경험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끊김없는 화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화면을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최소 뭐 FHD, 크게는 4K까지. 그리고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향성도 굉장히 크시죠. 보통 2개의 모니터를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무거운 화면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코딩, 그리고 인코딩을 했으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받아서 그 디코딩해서 실제 내가 볼 수 있는 화면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CPU 자원이 이런 부분들의 CPU를 이용해서 디코딩,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자 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어떤 최상급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VMware에서 이제 그 새로 내놓은 블라스트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멀티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저희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하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선 사항을 적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스트 익스트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멀티미디어나 그래픽 작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요. 그 VMware의 VDI 솔루션인 호라이즌 뷰 7의 새로운 프로토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PC 오버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토콜은 멀티미디어 기능에는 조금 배려가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텍스트라든가 사무 환경에 그 좀 더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부 기능 및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PC 오버 IP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제로 클라이언트로 해서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H.264 코덱을 지원합니다. H.264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코덱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동영상들이 IPTV의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의 동영상들이 이런 H.264 코덱을 사용을 하죠. 전 오래된 코덱 같은데요? 예, 좀 표준화된 뭐. 예, 굉장히 표준, 업계 표준의 코덱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치,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스마트폰이라든가 PC들은 전부 H.264 하드웨어 디코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디코딩이란 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드의 하드웨어 H.264 인코딩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GPU를 이용해서 이 아까 카메라에 찍는 화면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드웨어로 이제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JPG, PNG 코덱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트랜스퍼를 위해서 TCP 혹은 UDP 프로토콜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기능들은 굉장히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자면 윈도우즈, 리눅스, 맥, iOS, 안드로이드, 거기다 크롬 OS, 싱클라이언트에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5를 통해서도 이제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용자 그 유저 리다이렉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를 가상 데스크탑으로 한다든가 USB를 연결한다든가 오디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뭐 웹캠을 연결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물리 데스크탑과 거의 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엔드 유저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윈도우즈 10, 윈도우 서버 그리고 리눅스 데스크탑도 지원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프로토콜 작동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에서 처리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 프로토콜에서는 그래픽카드, 저쪽에 보시면 그림에서 그래픽카드 렌더링, 소위 말하는 그래픽 가속만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CPU가 처리를 했습니다. 캡처라든가 인코딩. 이 VMware의 블라스트 익스트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캡처와 인코딩이라고 하는 CPU를 가장 많이 잡아먹고 가장 지연이 큰 작업들을 GPU에서 별도의 블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픽 작업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토콜로서 입력 지연 시간도 절감이 되고요. 말하자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너무 많이 쓰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대역폭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버당 사용자 수도 CPU 사용률이 절감됨으로써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최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최적화는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 게스트, 버추얼 머신 수준, 그리고 호스트 수준의 모니터링 등을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디자인 분석 테스트라든가 실험무 적용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적용됐을 때 지원이라든가 헬프데스크에 굉장히 그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당연히 제공이 될 기능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테슬라 GPU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요 스펙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vGPU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양한 GPU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최적화된 부분들이 틀린데 M10 같은 경우 동시 사용자에 최적화되어 있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GPU가 많이 장착되어 있는 카드고요. 성능 최적화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디자이너나 파워 유저를 위한 어떤 그 고성능을 제공하는 GPU 그리고 그 블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 같은 그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최적화되어 있는 블레이드용 GPU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CAD나 C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성능 쪽입니까? 네네. 뒤에 요약본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그 성능 쪽으로 그 보통 CAD 디자이너들 전문가용 디자이너들에게는 사실 P40이라든가 P6라든가 하는 이제 좀 고성능의 저희 파스칼 기반의 GPU를 권장을 합니다. 그 주요 보셔야 될 점이 vGPU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vGPU 프로파일이라는 부분 메모리 용량들이 써 있는데 실제 전체 메모리 용량을 이만큼 나눠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기가 예를 들어서 P40의 예를 들면은 1기가 프로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GPU에 24명이 사용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쿠다 이네이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파스칼 GPU를 사용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들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질문 주셔서 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엔비디아 쿼드로 VDWS 제품을 권고를 드리면서 GPU 같은 경우는 테슬라 P40이라든가 M60 혹은 P6를 권장을 드리고요. 일반 사무직 분들은 동시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M10이나 혹은 테슬라 P6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 동시 사용자가 넘으면 뭐 네. 노티스나 워닝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면 다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겁니까? 하여튼 어떻게? 구성을 하실 때 그 예. 이상 구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딱 하드 리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비디오 메모리 이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딱 정해진 수만큼 구성해서 사용하신다고 그 보시면 라인을 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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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마지막이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대표적인 이 그리드 적용 케이스 중에 하나 혼다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너무나 잘 아시는 자동차 업계의 어떤 자이언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그 EVDI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분을 고민해 왔는데 성능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GPU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엔비디아가 이 그리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 혼다랑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상 GPU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4,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지금 현재 가상 GPU가 적용된 VD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카티아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 멕시코부터 해서 일본까지 다양한 공장에서 이 그 VDI를 이용해서 협업을 하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세션 두 번째를 내가 김도영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션 3 세 번째는 그 통합적으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Q&A 시간에는 에서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 3명에게 그 요새 그 국민 드론이라는 그 시맥스 드론 3분을 뽑아서 드론을 드리고요. 100명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세션 3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CNGTV의 조용식입니다. 이 마지막 세션은 Q&A 시간인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 분들의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질문은 저는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안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되게 일하는 분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병윤님께서 국방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보안 관련 기능은 어찌 되나요? 사실은 보안이 사실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커버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 이제 인프라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보안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별로 인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증된 사람이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통해서 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 스택에서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뭐 어떤 외부 사용자 침해 보안 이런 부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현준 님이 좀 강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VM웨어가 여러 업체에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기능, 성능, 효율성이 몰라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투자와, 그러니까 ROI가 이제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ROI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엔지니어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사용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관점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는 내가 좀 편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요새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마리의 토끼인데, 하나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투자한 걸 갖다가 좀 보호하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상당히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펙스 측면에서는 운영적인 그 저희가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를 두고 뭐 데이터나 이런 시큐리티 부분들을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간편해지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뭐 ROI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 도입 비용이 그렇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 도입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나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높아지는 것들을 이제 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 하드웨어를 많이 샀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되는 게 도입을 했는데 그 수명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는데 오래 쓰면은 그거로 그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조금 나에게 명확하게 받아들였을 때가 좀 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문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최병감님께서 아주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엔지니어링 VDI와 일반 VDI의 차이점이 뭐냐? 더 전문가용이니까 조금 더 한 거겠죠. 네, 일반 VDI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표준화 돼 있을 만큼 이제 확산됐고요. 일반 VDI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VDI 부분들, 아니면 그래픽스 VDI 부분들은 이제 그래픽 데이터가 많은 업무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성능 부분들을 뭐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그래픽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스토리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GPU 카드를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VDI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VDI 한 경우도 이제 윈도우 10이라든지 XP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서비스가 2월 되고, 그다음에 윈도우 10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후에 넘어가야 되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OS 자체가 그래픽 자원을 쓰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VDI도 이제 그래픽스 VDI 환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트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김선태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사 내에 사용하는 OS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리눅스, 맥, 윈도우 등 각자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모든 OS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윈도우즈는 뭐 이미 저희가 많은 부분들 윈도우즈 기반으로 해서 그 데스크탑 환경 많이 구축하셨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호라이즌 7이라고 하는 버전에서부터 리눅스 우분투나 뭐 센토OS 이런 그 리눅스 OS도 데스크탑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맥OS는 아직 지원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각각 이제 그 리눅스, 맥, 윈도우즈가 만약에 클라이언트 형태로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자체에서는 리눅스, 맥, 윈도우즈까지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은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PLM이다, 뭐 디지털 모카비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업그레이드이지, OS도 업그레이드이지, 뭐 옛날에는 그래픽 카드 펌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뭐 이런 게 하나로 소프트웨어로 된다 그러면 조금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 전에 엔지니어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아직 그렇게 모두 VM웨어나 이런 환경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환경으로 가면 관리가 좀 어떻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하드웨어부터 뭐 엔비디아의 만약에 GPU 그래픽 가상화 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 실제 그 VM웨어의 그 중앙화된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두 구성이나 설정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빠르게 이 저희가 가상 데스크탑을 이렇게 그 배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데에 많은 것들이 개선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성호님은 이런 요새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인텔 CPU 이슈,
거기에 관련돼서 이 DBI 서비스에 관한 퍼포먼스 이슈에 대해 영향은 없는지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CPU 이슈 때문에 이제 요즘 여러 곳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도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CPU 이슈 부분들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분기문이나 여러 성능이 있기 때문에 좀 DB 쪽에 약간 더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근데 VDI 환경 같은 것들은 이제 CPU에 대한 컴퓨팅, 그다음에 GPU 쓰기 때문에 성능 이슈들은 뭐 크게 많지 않은 영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 부품 체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쪽 업체야말로 가장 이 엔지니어링 VDI 환경이 가장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VDI를 할 때 가장 도입하는 이유 부분들이 이제 성능, 비용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보안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 환경에서는 거기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일정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VDI 환경이 적합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망분리 환경에서는 그 내에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모든 걸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망분리 환경 내에서도 이제 엔지니어링 VDI 환경들을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RM 부분들은 이제 그 DRM 솔루션하고 가상 하이퍼바이저하고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맞는 DRM 부분들이 선택하시면은 DRM과 더불어서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일반 VDI 환경에서 DRM 가져다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대섭님이 그 VDI가 PLM 솔루션에 따른 퍼포먼스 차이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PTC, 지멘스, 다소 솔루션에 따라서 참고할 사항이 있었으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그 HP가 그 다 어떤 솔루션 다 솔루션 저분들은 이제 하드웨어 업체하고 가상 업체 그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업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다소다 그러게 되면은 다소 회사하고 HP하고 엔비디아, VM하고 인증받은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소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가시게 되면은 다소를 쓰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하드웨어로 어떤 프로파일을 쓰면 된다 이런 걸 인증한 스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TC, 지멘스 각각 회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참조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어낼 때는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 VM웨어와 엔비디아, HP, 그다음에 Q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특정 솔루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에 맞는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뭐 이 메쉬라고 그러나 굉장히 많이 여러 관련된 옛날에는 잘 안 만났던 업체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그 연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정태님은 기존의 VDI 시스템의 GPU 추가 또는 혹은 업그레이드만으로 이 VDI 성능을 활동이 가능한지 뭐 이런 업그레이드가 어떤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 VDI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시면은 GPU 추가해서 이제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GPU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PCI 슬롯을 많이 차지하고 열을 많다 보니까 현재 엣지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파는 서버 중에 GPU를 지원하는 라인업은 약간 제한적이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하드웨어가 공식적으로 GPU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GPU를 추가해서 그래픽스 업무용 VDI를 기존에서 확장해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기 어려운 플랫폼이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서버까지 같이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근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엔지니어신가 봐요. 나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48테라빗 메모리는 UMA 아키텍처인가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누마 넌 유니폼 메모리. 그건가요? 둘 중에 어떤? 아까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소켓, CPU 소켓 달려있는 CC 하나에서 시작해가 8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메모리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PU도 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화를 하게 되면은 밴드위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 시스템들은 이제 누마를 쓸 수밖에 없고요. 누마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 성능들을 원격에 있는 메모리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장패 플렉스 에이직이라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에이직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메모리조차도 로컬 메모리만큼 성능 내는 부분들이 이제 슈퍼전 플렉스의 이제 장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근식님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그 VDI가 XEN 기반과 VM웨어 기반으로 양분된 것 같아요. VM웨어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메시 할인 적용도 가능한지요? 이 가격 물어보는 사이에 항상 있는데 이거는 저희 영업분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서 그 질문들을 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뭐 어떤 분은 점유율도 물어보시고 이게 지금 너무 어떤 분들은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독점한 거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지윤님 질문이 GPU 가상화 환경에서 다른 목적의 가상화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변환이나 변경이 가능한지요? 재밌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가능하시죠. 예, 어차피 그 하드웨어 자체는 GPU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너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GPU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 가상화를 올리시나 혹은 뭐 리눅스나 어떤 그 기본 뭐 우분투나 이런 걸 올리셔가지고 딥러닝 용도로 쓰시거나 HPC 용도로 쓰시거나 뭐 그 외에 원하시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스테파노님이 저기에 잘 들어오시는 분인데 혹시 HP가 시트릭스와 제휴 관계는 없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은 박기현님이라고 HP 직원이시지만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예, 하드 업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제 고객이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택 여러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님이 이런 질문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는 도입한 것도 많고 하드웨어적 부분도 데스크탑 가상화는 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약간 이거는 이제 VM웨어는 옛날보다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왜냐면 다 너무 많이 써서 그러나?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맥 쓸 때 VM웨어 막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다 쓰니까 뭐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넥스트 빅 원이 뭡니까? 저희는 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저희가 이제 GPU 가속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빠졌는데 그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배포나 회수 그리고 권한별로 뭐 패치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측면에서 저희가 장점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이 됐고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성현님이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HP GPU 가상화 데이터 센터가 다른 가상화 제품보다 협업이나 그래픽 성능이 뛰어난가요? 어차피 같은 엔비디아 벤더를 사용하면 같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시스템 소위 말하는 산업 표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표준인데 인텔 CPU를 쓰고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고 엔비디아 GPU를 쓰는데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시는데 그 환경 내에서 컴포넌트는 맞지만은 그 환경 컴포넌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그 설계하는 거, 컴팩터 설계 능력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의 솔루션이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있다고 해서 다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증하고 테스트하고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이 많이 붙게 되면은 솔루션 연계상에서 항상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계상에 있는 이슈 부분들을 지원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프라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자동화 기술들하고 특화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HP의 이제 차별성 부분이고요. 하드웨어 자격증으로는 모든 벤더가 공유한 게 맞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회사에 서버 산다고 해가지고 뭐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세 분이 중에 어떤 회사가 제일 앞서가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한 분에 한 질문씩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넘어가지고 처음에 그 VM웨어 질문인데 VM웨어에서 V모션이라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VDI 기능에서도 이 기능이 지원할 것 같은데 혹은 1번 vSphere와 V2번과 GPU 타입이 달라서 V모션이 달라도 V모션이 가능한가요? 혹시 호환성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이거 어떤 우선은 네 걸쳐 있네요. 예.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그 GPU를 그 타입 형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1번 V스피어와 2번 V스피어가 GPU 타입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V모션 호환성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GPU를 사용하시는 하드웨어 인프라 상에서만 V모션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스테파노님의 구매 관련 담당자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부분들은 아마 답변을 이분은 추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병준님이 그 아마존 서버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VDI 솔루션 대비 본 솔루션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들 일단 일회성 아니 이벤트성을 쓸 때 비용 효율성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내가 1년 내내 핵심의 엔진 코어 자원 쓰신다 그러게 되면은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퍼블릭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이벤트성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상주해서 쓰는 시스템이다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빗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비용 효율성도 있고요. 통제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맞게끔 클라우드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도 마음에 드는데요. 차정호님이 엔비디아 그리드 사용 시 GPU와 라이센스 구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라이센스에 대한 짧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GPU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GPU 같은 경우는 GPU 라이센스 둘 다 지금 HP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견적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용도로 구매를 하신다고 이제 HP 이쪽에 그 세일즈 분들이나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그쪽에서 용도에 맞는 GPU와 그 라이센스를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애플리케이션의 GPU 가속을 위한 VFS 라이센스하고 VPC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라이센스, 그리고 쿼드로 VDWS라고 하는 전문가용 라이센스, 크게 세 가지고요. 각각 가격과 지원하는 기능들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시면은 HP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길어서 제가 다 드리기 어려운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약간 좀 HP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근데 HP가 유독 GPU 서버 시장에서 독보적인 이유가 뭡니까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컴포넌트 부분들은 다 산업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이런 산업편 컴포넌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나 GPU 같은 경우에는 GPU 버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부분들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설계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폴로라 부는 특화된 시스템, 그다음에 시너지한 부분들 형태로 해가지고 GPU 서버를 위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래픽스 시장, AI 시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특별하게 주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에코시스템 확보, 그다음에 특화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시장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이 끝나면 이제 이벤트로다가 그 좋은 질문 하시는 분들 여기 출연자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이제 미니 드론 3분과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100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방송에 보면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들 하다 보면은 이제 구태한 질문도 있고 조금 좋은 질문도 많은데
모든 질문들은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저는 나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늘 와서 전에 갖고 있었던 용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네. 그 일일이 제가 용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걸 좀 걸렀는데 이 방송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나오신 분들 이메일에다가 연락을 해도 되고 캐드그래픽에다가 해도 되고 해서 모든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금 답변을 커버 못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요. 예. 다 제가 댓글 남겨서 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음에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에게 네 분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CNG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